버섯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작을 해야지요. 꺼따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 스컷 무려 168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았기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방송. 오늘도 안 감독님 그리고 띵동 해백님 그리고 저 이 감독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프리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좀 바꿔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 너무 잘했죠. 저 너무 좋아. 그걸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뭔가 되게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게 뭐냐면은 얼마 전 잠깐 떴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하니까 감옥 갔다 와서 지금 집에서 쉴 거예요. 막 이상하긴 하죠. 하면서. 코너링이 좋았죠. 네. 네. 근데 그거 보면서 괴상한 느낌을 가진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전장현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전장현 시위와 장애인을 분리해서 사고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이런 커뮤니티에서 전장현과 장애인을 분리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묘한 느낌이 드는 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뜬단 말이죠. 이것도 장애인을 다룬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였죠. 그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시위를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하는 사람들은 좀 잘못됐다 이런 약간 느낌들이 좀 네.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시위는 정확하게 그 공격을 받거나 그들과 논의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들이 불편하니까 약간 어떤 프레임을 짜거나 이거 방어 기제로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고 우병우는 요거는 좀 다르게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막 뜨고 있어서 넷플릭스 1위도 하고 하니까 지금 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센 건 아닌데 요 드라마가 좋긴 한데 장애인들 발달장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되는 소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곤 있어요. 요것도. 근데 그거를 이제 3회차인가에서 많이 풀어줬다고 그 드라마에서는 뭐 얘기를 그거 하는데 하더라고요. 초반에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서포트 종류가 장애는 되게 서포트 많대요. 장애인데 이건 그래서 그 같은 자폐 스펙트럼이지만 그 나오는 게 다 사람들마다 다르죠. 다 유형이 다른데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성명서도 내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켜달라, 요거는 좀 바꿔달라.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제작사 그러니까 측에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가 제 조카가 자폐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봤는데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 그래요.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시위했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터치 스크린이거든요. 왜냐면 이 각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혐오의 정서를 좀 보면서 얼마 전에 또 연대생 3명이 청소용역자가 고발하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런 게 나는 너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라는 게 너무 생각이 자기네 공부에 방해된다고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세대에서 장애인 혐오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드라마가 또 유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하나를 찾아봤을 때 저는 일단은 이 괴리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황입니다. 뭐 이게 결국에는 뭐 사실 뭐 우리들끼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이런 거대 담론이 해결되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네. 민주당은 아닙니다. 깜짝이야.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건 그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주한 그 독일 가가지고 소녀상 철거하는 네.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저건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저걸 서포트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행위를 하는데 그것도 의견이라고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막 언론에서도 받아들여주니까. 근데 다행인 건 집단지성은 다행히 이 경우엔 확실하게 명확한 케이스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이 시위를 하는 바람에 독일 내에서도 독일 분들이 그거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그쵸. 의견서 성명서를 내고 그리고 다른 대학교에 또 다른 소녀상 지금 설치하는 거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소녀상이 원래 내년까지만 있고 이제 뭐 철거하거나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걸 영구 거기에 그냥 설치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힘이 받으면서 역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서 제가 보기엔 다크나이트?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결국에는 그 장애 뭐 이것도 그렇고 우영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연세대 청소노동자도 사실 그것 때문에 얻은 하나는 청소노동자들이 학교랑 계속 그 시위하고 있었다는 사실 아무도 몰랐다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짜 정보가 되게 많았다. 그것도 밝혀졌고요. 뭐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몰랐던 사실이니까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상은 약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소리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고, 하고 그 우영우 같은 경우는 헷갈려. 되게 그 이 드라마에 대해서 우려나 이런 게 생각보다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장애인을 그냥 선입견이나 편견 갖지 말아주세요 정도로 괜찮은데 요거 말고 이제 범죄도시 2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요. 범죄도시 2 우선은 베트남에서 상영 안 하기로 했는데 너무 폭력적이다 뭐 그런 게 있었고. 초반에 첫 장면에 마트에서 사고 치는 애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애를 마동석이 야야야 너 병원에 지렸어 뭐 머리도 좀 이상한 애가 하면서 때리고 제압하는 씬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논쟁으로 가면 사실 조금 불리한 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있던 사건이라고 해도 정신장애가 있던 사람이 사람을 해쳤던 사건을 가져왔다 해도 정말 특이한 어떤 케이스인데 요거를 그냥 영화에서 보여주는 순간 어떤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건 사실이라 요게 그래서 뭐 장애인 연대인가 요 분들이 그 장면 삭제해달라고 지금 막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사과는 영화사에서는 했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많이 봤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삭제하거나 대사 정도 어레인지 하거나 하는 건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우영우는 그냥 너무 그냥 예고편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아. 네. 신기해.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하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요번에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됐다. 이 정도 뭐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찾아보니까 헤일리 모스라는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최초의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여성분. 그리고 그래서, 요거 각본가가 제가 얼핏 알기로는 증인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정우성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그 어린 스멜 김향기님이 냄새킴 그분도 약간 장애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분 대사가 내가 나중에 변호사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대사가 있었대요. 같은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과거로 가면 레인맨도 있었고 이미 우리나라 뭐 마라톤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잘 만든 그 컨텐츠가 나와버리면 긍정적인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10억 들었더라고요 회당. 엄청 조금 들인 거거든요. 지금 OTT들이 20억 40억씩 들이는데 10억 들이고 인지도 있는 배우보다는 진짜 스토리나 이런 걸로 했는데 또 ENA라는 저는 옛날 KT 산하에 있었던 뭐 방송사더라고요. 케이블 채널인데 거기 방송이 하루 종일 우영우만 틀어. 다른 컨텐츠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효자 상품이 돼가지고 지금 넷플릭스 1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좀 여러모로 기분이 좋다라는. 이번에 그 또 뉴스 봤잖아요. 그 OTT 합병한다면서요. 지금 추진 중이에요. 시즌하고 티빙하고. 저는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진작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KT는 그 사실 KT는 우리나라 망사업만으로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사실 시즌 컨텐츠들이 그렇게 야심작이나 뭐가 없어. 티빙은 그거에 비해 되게 막 공들여서 지금 파라마운트하고 돼서 키우고 있는데 시즌 사실 굳이 있나? 보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저거? 약하면 뭉쳐야 됩니다. KT는 뭐 자본 있으니까 좀 투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KT의 투자랑 그 구경기 홍보 연배잖아요. 팀이랑 뭐 CJ는 뭐 우리나라 사실 TVN이랑 이미 사실 대한민국 드라마 컨텐츠 제작 노하우 1위는 거의 이제 TVN이라고 봐도 되고 CJ니까 뭐 CJ 영화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둘이 합병하면
내가 보면 내수 시장에서는 넷플릭스랑 경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저는 되게 기대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불황이라. 예. 그렇습니다. 공총이 좀 망했죠. 자, 안녕. 그렇습니다. 근황톡도 프로그램 네. 프리로 하는 거니까 네. 띵동님은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뭐 지금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부천 갔다 오고 이제 제천을 기다리고 있는데 천천히 제천 가시는군요. 네, 국제음악 영화제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다른 것보다 이거 뭐죠? 그 오징어 게임 투? 네 에미상 에미? 네. 에미야. 국이 짜다. 에미상 14개 부문 14개 부문이나 올라갔다고 그래서 최초로 아시아계 컨텐츠가 네. 야, 끝발이 대단하네요. 끝발이 대단하고 네. 이게 그 최근에 조사한 그 드라마의 영향력이나 파급력 뭐 이거 조사했는데 1위가 오징어 게임이고 그러니까 이 영향력 아니면 뭐 다음 시대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하여튼 2위가 왕좌의 게임이었어요. 와. 3위가 김유한 이야기 시즌 4고. 진짜 왕자의 게임이 마지막만 아니었으면 더 근데도 저는 그러니까 왕좌의 게임 위에 그러니까 만약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른 건 별건 모르겠는데 왕좌의 게임 위에 오징어 게임이 있고 그 둘 다 게임이네. 표차도 네. 엄청나고 게임이네. 네. 게임. 근데 와 이거 진짜 이건 뭐지 싶은 게 있어요. 네. 아직도 그냥 끝나질 않네 이게. 진짜 대단하네. 그러니까요. 근데 좀 약간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2를 과연 어떻게 투에 만들어서 저랑 나올 앙팡팬님을 것인가. 쓰면 대박이 날 그쵸, 거예요. 그쵸, 안 그쵸. 되면 안 쓴 거고 잘 되면 잘 된 거고.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트로트 음악을. 예. 좋습니다. 트로트요? 지금 네. 또 그 언급하신 건가요? 예, 우리 이트프. 예. 네. 이 감독 이- 트로트가 이트만프. 트로트 가수 예. 이트만프. 많이 뭐였지? 예? 이 감독 트로트 가수 만들기 만들기 프로젝트. 이트만프. 지어놓고 힘들어요. 얼마 전에 그 공유해드렸죠. 예. 예. 네. 가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신나게 예. 남자의 게임으로 할까요 이름을? 야 노래 뭐 어떤 노래 떠오르던데 그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데 떠오르던데 이거. 이 사람 트로트를 모르네. 아니 지금 다른 장르의 어떤 노래가 떠오르던데 나. 몇 곡이나 들어보셨어요 트로트를? 아니 이래도 되나? 이거 뭐 개코도 모르면서. 근데 그냥, 이거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걱정하지 아니에요? 마세요. 걱정 예. 걱정돼요. 예,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가명이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가명되겠죠. 혼내켜야 돼. 이거 한 명 데려와야 돼. 개그 담당을. 매기. 혼자 웃기려고 하니까 과메기 한명 누굴 좀 데려와야겠다. 과메기요? 주변에 위트 있는 사람 있으면 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헷. 자, 좋아요. 이렇게 또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하려고 너무 이렇게 한 명 하면 거 좀 너무 네. 그런 것 같아서 이게 편하죠. 네, 네, 띵동님도. 편합니다. 자, 그럼 띵동님 오늘 영화 제목이 뭐지요? 오늘 제목은 큐어입니다. C-U-R-E 큐어. 네. 큐어. 치료한다라는 뜻이지요. 치유법, 좋습니다. 치유. 예. 1997년 야, 작이고요. 몰랐어요. 사실 한국에서 정식 개봉이 안 됐던 영화라서 아는 사람만 알고 약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이제 어렸을 때니까 이제 큐어 뭐 그리고 뭐 일본 영화 중에 뭐 몇 개 있습니다. 그 구해서 보기 힘든 영화들 이런 거 좀 보면 나 일본 영화 좀 봤다. 막 그래가지고 막 돈돈이. 기타오 다케시 영화 막 그 남자 흉폭하다, 뭐 그 여름 가장 아름다운 조용한 바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영화적으로 기를 죽이는 좋은 소재가 됐던 영화가 큐어였습니다. 공포영화면 주온 뭐 이런 거 있었죠. 주어는 뭐 하여튼 그 한참 뒤에 2000년대 나온 예, 거니까. 하여튼 사실 97년은 한국 영화의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된 시기고 이때 초록물고기 뭐 모텔 선인장 비트 막 97년 막 이창동 허진호 감독들 영화부터 해서 그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 우리나라 기생충 같은 항상 그 번역해 주는 분 있잖아요. 네, 외국분. 그분도 또 출연하는 걸로 알고 그 유명한 평론가. 네. 하여튼 그 시기였는데 사실 우리나라 르네상스 시작이고 일본은 사실 이미 정점을 찍고 그러니까 일본 영화를 얼마나 잘 만들었었는지 뭐 러브레터도 그렇고 그 일본 영화들의 르네상스 시대에 약간 정점을 찍을 때 만들어진 영화 이제 이 다음부터 좀 내려온 것 같아요.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팡팬님은 안 계시지만 스토리 부탁드릴게요. 똑똑 스토리 왔어요. 도쿄에서 동일한 방식의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놀라운 것은 체포된 범인들이 하나같이 회사원, 교사, 경찰,
의사 등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 평소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에 의문을 품은 다카베 형사는 이들이 모두 한 남자를 만난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네. 오늘 조금 약한데요. 네. 안 봤어요 영화. 방심했네. 그리고 저번에 근데 김쌤님도 왔고 했으니까 긴장을 타야 되는데 네. 안주하네. 네. 안 되겠네. 이거 매기가 여기저기 필요하네. 또 몇 일단, 마리가. 또 일단 이게 공포 영화 싫어하시는 분이라 이거 정도 안 무서운데. 이게 안 무섭긴 하죠. 벌써 네. 쪼나봐요. 네. 좋습니다.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기 때문에. 자, 그럼 한 줄 평을 좀 들어볼까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한 줄 평. 저는 그래 속은 시원하겠다. 입니다. 네. 저번 주부터 시원한 거 계속 잡고 다니네요. 네. 냉면 좀 드셔야겠어요. 좋습니다.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이라는 노래가 있죠. 예. 그냥 이 영화 엔딩 장면 보면서 그래 속은 시원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무슨 얘기죠? 이게? 총 쏘잖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속은 시원하겠다. 왜냐면 아. 영화 내내 답답하고 막 이게 뭐 한 얹힌 느낌이었는데 너무나 시원하게 빵빵빵빵 하니까 그래. 게다가 또 좋았던 게 그 음향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총소리가 헐레처럼 펑펑 이게 아니라 따콩따콩따콩 그러니까 그래. 원래 그 총이 그 소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쏘아보셨어요? 아니 이 음향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예. 위험합니다. 예, 음향사 그렇습니다. 띵똥님은 네. 어떻게 한 줄 평? 저는 사회적 불안감이 이렇게 무섭다. 사회적 뭔가 불안감. 르뽀 제목 같네요. 영화를 본 건가요? 뉴스를 본 건가요? 기사를 봤나요? 최근 우리나라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아니 약간 보면서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최면이란 거에 걸려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떤 뭐 사회적인 약자층에 있거나 또 아니면 그 여의사 같은 경우는 남성에 네. 밀린 여자의 맞아요. 약간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고 이 경찰도 결국에는 아픈 아내를 계속 거기에 대해서 뭐 쌓여가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스토리 상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하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어떤 뭐라 그러죠? 분노가 좀 더, 잠재되어 좀 있는 아래에 상태. 스트레스나 그런 쌓여 있는 것. 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최면 얘기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친구가 뭐냐면은 최면을 걸려도 절대 그 자신의 도덕성에 넘질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오히려 이게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최면을 핑계로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또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 그래서 좀 잘 맞는 게 음. 이게 사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부 관계가 많아요. 네. 시정이나 이런 거.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발산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던 화나 이런 거를 그냥 툭 트리거만 하는 거잖아요. 불만 지피고 빠지면 지가 알아서 하는데 이게 사실 부부 관계라는 게 사랑하고 그렇지만 항상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는 관계잖아요. 한 밀집된 공간에 계속 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두 분 안 모시길 잘했네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잖아요.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간다고. 결혼이 그런 거라고. 왜 안 가지?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은데 왜 집에 안 가지?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그래서 뭐 시켜 잔소리하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되게 섬뜩하고 요거 보면서 그 묘한 공감대나 이게 사실 가장 그 행복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부 관계에서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균열이나 포인트를 최면으로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살인까지 사실 그 어떤 감정은 있는데 주인공 말고 딴 사람들은 특히 그 바닷가에서 만나서 아내 죽이는 사람이나 어떤 네. 분명히 좀 아내를 의심하거나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살아가는데 지장을 주는 정도의 감정은 아니에요. 경찰도 자기 부하 저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있지만 우리 일상에 다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이 정도 스트레스 정도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인격적으로 완벽한 해백님 빼고는 다 사람 죽일 것 같아요. 저랑 안 감독님은. 아까 잠깐 나가서 하나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인간들이 나약한 존재인데 그거를 이렇게 스며드니까 네. 아니, 이게 맞아요. 이제 뱀 같은 새끼. 그러니까 이제 스릴러죠. 장르가 그러니까 스릴러죠. 맞습니다. 심리 스릴러고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뭐 시각적 그러니까 뭐 제작비나 그런 것도 그럴 테고 시각적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긴장감이나 네. 어떤 그 몰입을 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그 심리를 잘 건드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 줄 평은 구관이 명관이다 하려고 했다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죽은 자식의 훌륭한 땡땡입니다. 방울. 예. 예. 약간 저는 딴건 아니고 그 일본 영화 지금은 막 이렇지만 옛날 정말 잘 만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서 더 느낀 게 이게 지금 개봉되고 막 특히 막 평론가들 막 극찬해요. 별 5개 주고 막 그래. 근데 나는 그럴 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겠고 앞서간 영화인 건 사실이니까 하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영화가 영향을 받은 영화랑 이 영화가 영향을 준 영화들에 대해서 그렇죠. 언급을 네.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영화라고 칭찬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엄청난 과거야. 그리고 이런 영화 이제 앞으로 못 나와. 사실 이 영화 25년 예산으로 나온 게 됐잖아요. 아니고 네. 구로사와 기요시 지금 계속 작품에 스파이 안에 재작년에 그걸로 네, 뭐 인터뷰하고 각색상도 타고 그 하마지쿠치 류스케가 써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박찬호 감독 같은 박찬호 감독 감독도 했나요? 제가 에어웨이스. 그만. 근데 박찬호 감독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되게 거장인데 네. 지금 활동하는데 이런 영화 이제 안 나올 거라는 거에 제 500원 겁니다. 이거 진짜로. 그럼 이게 안타깝죠. 뭐 이웃나라고 뭐 긍정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문화만 따지면 이게 문화가 우리도 이렇게 될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쵸. 지금 네. 오징어 게임 갖고 좋아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이 감독의 전설의 교양. 자, 큐어입니다. 옛날에 동명의 헐리우드 영화가 있었어요. 고어 버빈스키가 만든 영화 별로입니다. 그리고 감독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은 대단한 감독이 젊었을 때 되게 잘생겼었습니다. 멋있게 생겼어요. 1955년 7월 19일 생입니다. 생일이 지났네요. 그래도 축하합니다. 빠밤빠밤빰. 아이고야. 예. 55년생이면 몇 살이야? 63? 아이고야. 또 많으시네요. 도쿄 예술대학교 대학원 교수를 했대요. 먹물입니다. 되게 옛날 표현이다. 문어. 그렇습니다. 데뷔는 1983년 간다천 음란 전쟁. 아,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요게 안 감독님이 얘기했던 네. 음란한 핑크 그런 영화 로망 맞습니다. 포르노 시절에 나온 건데 재밌어요. 이런 영화 네. 원래 로망 포르노 세대예요. 네. 그래가지고 영화 일본 영화계들이 상업 영화는 이상한 쪽으로 빠져서 근데 영화 감독들한테 일부 한 5분 영화의 뭐 10분의 1이나 어느 정도 분량만 야한 영화를 넣으면 나머지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찍어라 하면서 그냥 뭐 막연하게 뭐 1억, 2억 이렇게 조그만 돈을 주면 감독들이 비디오 영화를 알아서 막 만들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명작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기발한 일본 그 잘 나가는 감독들이 이때 왕성하게 번창을 했어요. 사실 약간 부럽습니다. 한국도 시도 한번 해봐도 될까 하지만 상당히 보수적이라 에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에로가 돈이 되거든. 이게 좀 아이러니. 막 공포나 다른 장르는 좋아하긴 하지만 에로는 그러니까 돈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에로만 조금 섞고 이렇게 해서 OTT 시장으로 좀 시리즈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허황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 있잖아요. 그 킹덤 만든 감독 라스 폰 트리에 예. 그 디스트리트 네. 제한의 제라는 영화도 이 비슷한 소설한 게 있었고 또 핑크 로망 포르노 작품 중에서 도레미파 소녀의 피가 끓는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중간에 제작비가 끊겨가지고 감독이 개기는 의미로 만든 영화인데 묘한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여튼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 뭐 옛날에 나온 좀 기니어 피그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시스템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막 잔인한 걸 넣든 뭐든 상관이 없는 혹은 일본이 표현의 어떤 그 한계나 이런 게 원래 좀 없고 그리고 좀 징그럽고 막 그런 거 센 것들 묘사하는 걸 좀 즐기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제 막연한 생각은 옛날에 사무라이 때도 칼로 베고 막 이런 좀 거친 그쪽이 갖고 있는 어떤 폭력적인 외색이 영화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건 안 되는데 반면에 그래서 좀 세련돼 보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건 있어요. 라는 아무튼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만든 영화들 막 있는데 도플갱어라는 영화 2003년에 그리고 야쿠쇼코지라는 배우 일본의 안성기라고 불리는 하고 여러 작품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작은 97년 큐어 있었고 그 다음에 2001년에 회로라는 인류 멸망 뒤에 벌어진 영화 있어요. 이것도 저는 큐어도 그렇고
약간의 용두사미 느낌이 조금 있어요. 회로도 좀 그랬었습니다. 그거 말고 도레미파 소녀 피가 끓는다도 구로사와 기요시네요. 네. 하고 인간 합격 실격 아닙니다. 합격이라는 영화 2004년에 딩동댕? 있었고 딩동? 아니. 땡. 해병님 탈락. 해병님 탈락을 세 자로 줄이면 딩동 땡. 있습니다. 살아있네요. 안 감독님. 내 얘기 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 밝은 미래라고 오다기리죠 나왔던 영화도 있고 사실 그 어떤 심리적이고 좀 스릴러 영화, 좀 찝찝한 이런 것들 많이 만드셨는데 솔직히 막 완전 대박이라고 할 만한 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쵸. 도쿄 소나타도 있고 사실은 큐어가 가장 이 감독의 정점이고 뭔가 그 어떤 상업적인 거나 뭐 이런 면에서도 가장 많이 성취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에 스파이의 아내라는 영화 작년에 이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직 안 봤습니다. 보고 싶네요. 라는 영화를 찍었었고 배우는 야쿠쇼 코지, 하기와라 마사토라는 배우. 우선은 뭐 야쿠쇼 코지는 뭐 얼마 전까지도 그 갈증이었나 같은 영화 계속 찍고 있고 정말 좋아하는 훌륭한 분이고 쉘리 댄스 막 이런 영화 우리나라에는 그 일본 영화 배우 하면은 떠오르는 몇 안 되는 배우 중 하나고 이제 언급하고 싶은 배우는 하기와라 마사토라는 배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범인으로 용의자로 나오는 이 친구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고 역할도 좋고 그래서 본 것 같이 생겼는데 역도산에서 그 리키도잔 설경구 옆에서 보완하는 그 부하이자 오른손이자 완전 그 역도산을 멘토처럼 따르는 어떤 인물로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역도산을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 그때도 되게 좋은 연기를 펼쳤고 이 배우가 그때 인터뷰에서 그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로 설경구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인터뷰가 막 있었어요. 근데 우선 영화가 흥행을 못하고 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 영화가 잘 됐으면은 이 배우도 좀 좋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간단히 끝내보겠습니다. 구로사와 기요시 이게 큐어가 그 작년에 드라이브 마이카 올해 초였나? 드라이브 마이카가 이슈가 되면서 일본 영화 감독전 뭐 4K 리마스터링 감독전이라고 해가지고 4편 정도를 재개봉했어요. 그때 키즈 리턴도 재개봉했고 그 중 하나가 큐어였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 한 명이었어. 뭐 가와세 나오미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개봉이 됐었고, 그러니까 결국엔 하마구치 류스케 드라이브 마이카 때문에 지금 약간 다시 일본 영화가 주목받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재개봉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람쥐. 절로 갔네. 묻었어. 다람쥐 묻었네. 자, 그럼 프리토크 해볼까요? 이게 저는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남자 주인공이 그 박영규 씨를 닮아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맞네요. 왠지 첫 대사가 맞습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여기서 범인 어디 있어? 진짜 이거 얘기했거든. 근데 처음에 이제 상징성에 대해서 찾아본 게 일상의 붕괴가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남자 주인공이 혼자 사는 일만 못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빨래가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가 있고 그다음에 안 익은 스테이크. 뭐 그런 것들. 근데 도시락 와서 데워 먹고 뭐 이런 게 야, 솔직히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와이프가 자살하는 상상을 하잖아요. 뭐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사실 체면 약간 때문에 체면 뭐 효과도 보이는- 있지만 자기가 이미 네. 꽉 차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사건의 점층이 아니라 자꾸 해소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맞아요. 차라리 저랬으면이 형성화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 사람도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난 분명히 아내를 죽이고 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예요. 뭐냐면은 그 트리거 하나만 건드려주면 누구나 누구를 X자로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게 일상의 붕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희 해변에서 만난 사람도 와이프랑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분명히 명과 암이 있을 건데 저는 그거 같아요. 암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명을 더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붕괴를 잘 숨기고 사는 거에 대한 상징적인 게 이 영화에 들었는 게 그것이고 또 하나가 제안이 최면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없이
너 솔직히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거를 속삭여주는 게 최면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맞아요. 보면서. 그 사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하고 몇 가지 예를 들면 거기도 그 핑크색 잠옷 입었던 여자 아니야? 네. 그거 봤어?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불씨나 뭐 포인트를 그냥 하나만 툭 치면 뭐 수고롭게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그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그게 서사를 위해서 막 화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그냥 질문하면서 우문이 한다고 하면서 너 뭐야 하면 그냥 한두 마디 뚝뚝 던지는 거 안에서 그냥 어떤 스스로가 거기에서 뭔가 씨앗이 생기는 거니까. 또 가장 그렇죠. 중요한 키워드가 꼭 그걸 물어봐요. 그럼 네 얘기를 해봐. 이게 저는 하나의 맞아요. 네. 굉장한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좀 그 여자 의사하고 얘기할 음. 때도 이게 나는 이제 나를 비워서 너를 채우고 막 이런 얘기들 네.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엔 상대방에서 뭔가를 그 우선은 상대방을 한번 비우거나 꽉 채우고 다음에 뭔가를 다시 메꾸는 과정 같은 거를 대화하는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요게 이 영화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최면의 프로세스나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 더 관객마다 조금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의도였으면 대박인 거고 의도가 아니었다 해도 되게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되게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 범인의 그리고 사실 최면도 보면 결과로 따지면 불과 물 두 개가 필요한 것 네. 같고 항상 보면 두 개가 같이 공존하잖아요. 물이 있을 때 완성되잖아요. 불을 시작해서 아니면 불은 뭐 페이크일 수도 있고 근데 요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유추를 해서 하는 거지. 사실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계속 이름 물어보거나 이러는 과정에 뭐가 다른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영화 자체도 진짜 보고 나면 약간 내가 뭔가 최면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상한 근데 영화였어요. 약간 그 최면 방식을 따로 두지 않았던 게 약간 진짜 예측 불허한 어떤 캐릭터를 더 잘 표현해 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더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바뀌고 방법 자체가 여의사하고 할 때는 말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갑자기. 맞아요. 네, 대놓고 것들이. 약간 협박 같은 것도 네. 하고. 그게 예전에 제가 최면에 관심이 있어서 최면 책을 사서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레슨. 그러니까 여기선 조금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최면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건 무조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그건 배제를 했던 것이었고 또 하나가 최면 자체가 모호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있었는데 최면해가지고 이건 빙의구나. 이거 넘어가고 최면이라는 게 그 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최면 이거 했을 때 네. 연예인 하나 그랬잖아요. 양파 주면서 이거 사과라고 먹으라고 했는데 꾹 참고 먹었대요. 걸린 척이야 방송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 걸린 사람도 있고 옅게 걸린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이게 신체도 있어요. 눈이 뭐 사륜환이다 이런 경우에는 안 걸린다 이런 뭐 몇 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아예 배제한 거였고. 근데 사실은 그래요. 저는 봤을 때 그래 뭐 그것까지 설명해야 돼? 일단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라고 해서 그런 게 괜찮았고 어쨌든 저는 여기서 그 악당이라고 빌런이라고 표현하죠. 그 친구가 그 존재감이 너무 좋았어요. 되게 하찮아 보이고 물론 딱 한 장면 짜증난 게 그거였어요. 거기 경찰서 가기 전에 뛰어내렸을 때 저 정도면 죽었을 것 같은데 발목 삐고 말았다 그래가지고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은 했는데 연출의 부재. 그러니까 그게 이때 CG 이런 게 없으니까. 아니 딴 장면 다 넘어가겠는데 3층에서 저 정도면 저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넘어갔는데 근데 또 오히려 그냥 좋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이 영화 나름의 속도감이 있어요. 좀 느리긴 하지만 근데 맞아, 편집으로 아쉬운 거는 그 속도감을 놓치는 순간 이 영화 못 봐요. 네.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시대 보정이 필요한 것 같고 좋은 영화라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엔딩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대요. 엔딩 장면에 대해서. 네. 예. 근데 저는 사실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 속은 시원하겠다 했는데 그럼 반대 의견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서 뭘 보여줘야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원래 엔딩의 논쟁은 뭐 아내를 죽인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 아닐까? 아니야 그 맨 마지막에 갑자기 뚝 끝나잖아. 여자 네, 그 갑자기 종업원이 끝나죠. 네, 식칼 칼 들고 가면서 끝나죠. 네. 끝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요? 근데 저 정도면 충분히 상상력 작용하고 이 영화의 결이랑 맞게 끝난 것 같은데 그럼 뭘 더 보여줘야 되나? 궁금했어요. 이 엔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의 의견. 원래는 결말에 그 장면도 촬영을 다 했대요. 아, 그 칼을 들고 선배를 가서 죽이는 것까지도 다 찍었는데 이제 이 감독 생각에
또 한 번 살인을 보여주는 게 과연 필요할까? 그지 이미 충분히 네, 충분히 상상력 여지를 보여줬으니까. 놔두면 네, 되니까. 그래서 거길 편집해서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게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네, 차라리 그게 솔직히 낫던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 이 형사를 죽였을래나? 아니 그 선배를 죽였을 맞아요. 아니면 네. 손님 누굴 죽였?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런데 그거보단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 체면 술사가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이 파급 효과나 영향들을 계속 옮겨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도 야쿠샤 코지도 어떤 면에선 그 빌런에 했던 역할을 얘가 이제 수행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에서 다양하게 열어놓는 네. 거니까 그렇죠. 사실 개연성은 있을 수가 없는 그냥 맞아, 이거 하나 먹은 건데 네. 여기에서 이게 파급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훨씬 더 확장성은 네. 커지는 거고 사실 요 앞에도 보면 그리고 사실 그 주인공은 최면에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체면이라는 걸 자기가 빙자해서 스트레스를 푼 거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전 그게 동의를 살짝 하는 게 그 와이프 자살 장면이 네. 너무 또렷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이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 사실 죽어주길 그러니까 바라는. 그 자기 막 삶의 스트레스 이걸 이미 알고 후지야 그 빌런이랑 얘기를 하고 나서 막 폭주하고 사실 그 다음에 차라리 최면이 걸려서 죽이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페인이 돼서 살잖아요. 네. 이 사실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최면에 걸려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요건 남이 준 게 아니고 자기 최면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앞에 있던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최면일 수가 있다라는 그리고 얘는 그게 맨 마지막에 그 식당에서 정말 기분 좋게 식사를 네, 해요. 맞아요. 난 그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 앞에 안 제목도- 먹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안 큐어잖아요. 먹잖아요. 완벽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사람은. 근데 치료하는 치료하는 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게 저 사람에겐 치유일 수 있지만 남이 봤을 때 저게 치유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호성이 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놀란 게 그 마미야가 병원에서 왜 자기를 풀어줬냐라고 할 때 음. 약간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 주인공이 일부러 마음을 먹고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부인 죽은 장면 나왔을 때도 그 거기 실려서 이렇게 네. 잠깐 나오잖아요. 그 장면 때도 아, 얘가 죽였나 보다. 짐을 라는 하나 생각이- 해소한 네, 그게 싹 거고. 오면서 여기서 최고의 빌런은 그 후배 형사였습니다. 그 새끼는 아니 이 이런 속 없는 새끼를 만나. 저런 얘기까지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맞아도 싸요. 그러니까 네. 아니 물어보길래 약간- 그냥 무슨 대리석 같은 걸로 때리던데 그리고 산 것도 신기하고 너무 웃겼어. 아니 그냥 물어보길래 대답을 이거 때리는 것도 무슨 약간 주성치와처럼 막 근데 너무 이해됐어. 무슨 놈이냐 이거. 더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아니 그냥 사람도 아니고 용의자인데 물어본다고 그냥 대답을. 분명히 쟤를 만난 사람들이 막 해코지 당한 거 아는데 아니 물론 저 그러면서 그래 최면에 걸렸나 이 생각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씨. 걔 캐릭터는 지가 알아서 먼저 어. 우리 반장님은요 저 아내가 아파서 저런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얘기했을 것 같은 오지랖한 것 같다라는 진짜 그때 네. 화가. 네, 맞아요 약수코지 이런- 내가 약수코죠 그리고 뭐 무슨 얘기 맞죠? 딴 게 아니라 근데 또 이 영화가 영화잖아요. 그 미장센에 임팩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종과 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사건이 벌어지면은 횡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은 보통 종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런가 했다가 제일 했던 게 그 차 타고 가다가 턴에서 가는 장면 예. 있잖아요. 이게 네. 종과 횡이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장센은 분명히 감독이 의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횡으로 가면서 인물 따라서 롱테이크로 있는 장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강렬하게 보였던 것 그러니까 같고. 처음에 그 여자 그 직업 여성 죽일 때도 그 뽑아가는 장면이 횡으로 쭉 가다가 네. 전기 이러면서 가지고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계속 좌우로 이렇게 횡으로만 이동을 사실 하다가 저는 영화 다시 보고 옛날에 보고 다시 봤는데 사실 옛날에도 좀 지루하게 봤고 사실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 재밌게 본 거는 좀 얘기를 하자면 그때만 해도 좀 이따 이제 뭐 떠오르는 영화들 얘기하면은 양들의 침묵, 세븐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로 오면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그리고 곡성까지 가요. 그리고 사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고 우선은 이제 양들의 침묵 91년 나오고 세븐이 95년인가 6년 나왔고 보면 우선은 연쇄살인에 대한 그런 것들 요소, 그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뭐 아내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세븐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기시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교차 편집돼서 들어가는 것도 데뷔 핀처가 원래 파이트 클럽 같은데 좀 광고할 때 쓰던 효과기도 하니까 뭐 이건 좀 과장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나 그냥 본 콜렉터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사실 양들의 침묵만큼 잘 만든 영화가 없었고 아시아에서는 그런 영화가 거의 없었어요. 우선은 이유가
뭐 지금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만 총기나 뭐 연쇄살인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스타일이 달라. 외국은 총이 있으니까 범죄나 그런 것도 그런데 네. 그리고 그 다루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그때는 그래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라. 근데 97년에 큐어가 거의 처음으로 아시아계에서 이런 거를 집대성에서 잘 웰메이드로 만든 영화라는 게 우선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살인의 추억이랑 한국에선 그 원래 뭐 H2였나 H 뭐 이런 그 네, 양들 H2. 치목 따라한 네. 영화도 있긴 있었습니다. 지진이 씨랑 조승우가 그 하니발 렉터 이면수 나오는 감독이었나요? 거. 아니 그 넘어갑시다. 그건 M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잘 만든 영화는 아닌데 양들 치목 거의 비슷하게 만든 영화 있어. 이런 영화 우라카이한 영화 있었는데 하여튼 2003년에 살인의 추억이랑 올드보이가 다 나왔어요. 근데 살인의 추억은 이제 요런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물 어떤 스타일을 한국 스타일로 가져와 가지고 거의 집대성한 작품이고 그래서 요런 양식은 양들의 침묵부터 큐어까지 거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올드보이는 최면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요런 건 그 90년대 후반에 일본의 최면이 완전 붐이었어요 그때 예능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화랑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있는데 최면이라는 공포 영화 있거든요. 네네. 저는 재미는 그게 훨씬 재밌습니다. 막 거기는 진짜 사람들이 막 녹색 원숭이 하면서 막 죽는 현상이 일어나고 막 귀신도 나오고 막 진짜. 근데 하여튼 엄청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 그때 예능 중에 최면술사가 나와서 연예인들한테 최면 걸고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요? 일본에. 일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나중에 네, 레드선 이런 레드선, 거죠. 네. 일본 거 예능 따라온 건데. 그래서 혹시 노란 국물이라는 영상 기억나요? 알죠. 노란 국물이라고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터넷도 보고 많이 안 됐을 때 엽기 영상 같은 걸 했는데 어떤 여성 출연자가 자기가 구토하는 걸 다시 마시는. 근데 이게 일본 예능에서 방송됐던 최면에 걸려서 그 최면에 걸린 당사자 연예인이 했던 거 그 영상이었어요. 그만 잘라서 돌았는데 그 정도로 일본 전체 막 최면 그래서 이게 나중에 20세기 소년 같은 거 만화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도 막 데이비 카퍼필도 오고 네. 막 그런 네. 게 좀 흐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완전 그 난리가 났을 때 그 영화에 그때 집대성된 게 이거고 그리고 제가 최근 이거 보고 느낀 게 곡성이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최면을 현옥으로 바꿔버리고 그 구성도 비슷한 게 그 주인공 형사 옆에서 계속 도와주다가 하던 애가 먼저 빙의 같은 게 돼가지고 가족들 죽이고 이렇게 네. 되고 주인공도 그렇고 마지막까지도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가족의 피해 앞에서 막 이러는 것들이 좀 어떤 구성이랑 어떤 그 치밀함 그리고 계속 모호하게 만드는 방식이 좀 닮아 있는 게 있어서 분명 은영죽에 뭐 따라했다는 건 아니고 영향을 줬을 거라는 생각은 네. 확실히 아니, 들었고요. 실제로 그 구로사와 감독이 얘기했던 게 그 양들의 침묵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고 이 스토리를 구성하게 된 시발점이 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니발 렉터가 그 수사관하고 대화하면서 그 정보를 캐묻고 하는 그런 전개에서 너무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구상을 시작했다고 하고 또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살인의 추억 만들 때 이 영화를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할 때. 생애 최고의 영화라고 극찬도 했었고.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그래서 살인의 추억은 음악 감독님도 일본 분을 썼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최면이라는 영화 음악 감독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름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그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영화에 영향을 많이 우리가 받고 거기에서 되게 자극이나 영감을 얻던 시기였었으니까 박찬욱 감독님도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을 항상 좀 되게 극찬하고 많이 영향을 받았던 감독으로 얘기를 했었지요. 하고 사실 영화로 다시 얘기 들어오면 전 다시 보니까 첫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아내가 그 푸른 수염 책 읽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되게 기괴하잖아요. 옆에 의사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진지하게 뭐 하고 있는데 신경 안 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때 지금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보는데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서명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 치매나 정신적인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너무 수없이 반복되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사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장인이고 남이니까. 근데 거기서도 태연하게 저 이거 소설 뒷이야기 막 알아요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것도 의사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은 얘기인 것 같고. 네. 근데 이 해맑고 그 예쁘고 이러면서도 아이러니한 장면 다음에 이제 야쿠쇼 교지가 이 사람이랑 살아가는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게
차라리 상대방이 짜증나거나 화를 내면 모르겠는데 더 열받는 거 있잖아요. 순수하거나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도 세탁소에서 맨 처음에 옷 맡길 때 보면 첫 사건 다음인 것 같긴 한데 옷 맡길 때 뭐 옆에 있는 남자가 막 그 사람이 중간에 이상해요. 네. 내가 뭐 죽여버릴까 뭐 이러는데 저 사람도 뭐지? 저 사람 뭐 걸렸나? 이상한 사람인가? 그런데 그 장면도 결국 복선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옷도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네, 있고. 맞아요. 그 사람 100% 유부남일 것이다. 예. 저는 그래서 그 푸른 수염도 무슨 의미가 있나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감독 구로사와 감독 인터뷰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실제로 질문한 게 있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그 정신병원에서 뭔가 분석하고 할 때 쓰이는 책이래요. 그래서 그게 워낙 자주 쓰이는 책이어가지고 그 장면을 그냥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병 있는 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딱 네. 보면 금방 눈치채게 해주는 거거든요. 좀 푸른 수염은 김전일 에피소드 중에 있었어요. 그 막 무슨 산장 이런 거 중에 푸른 수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오페라 유령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조금 떠올랐었고. 근데 사실 이 영화처럼 요즘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 사실 사건들이 지금은 네. 천국이죠. 이 빌런은 그냥 어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그냥 아무 얘기만 툭 던져도 모두가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최근에 특히나 그 뭐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는 네.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를 참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 나이대를 불문하고 최근에 그 고등학생 엊그제 그 자기가 결국 자살은 하긴 했지만 10대 여자 아이 칼로 찔러놓고 자기는 죽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게 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전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분리를 자꾸 내 편한 대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뾰족뾰족 튀어나오는지 모르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코로나 시국으로 너무 오래 안에 이게 있던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애들이 말하는 거를 잘 못 배운 이유가 마스크 써서 그렇대요. 왜냐면 상대방이 말하는 거 입모양도 보고 이러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내 말하는 것도 하게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입매무새 말투부터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터져 나와 버리고 그게 또 불안으로 아직까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묘하게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네. 야, 근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는 그 빌런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게시판을 통해서 이미 최면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화를 내는 케이스나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보면서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뭐 어떤 자기가 실적 경험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에도 대리해가지고 화를 내거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게시판에 통해서 화를 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그 스트레스 풀잖아요. 게시판에 막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글을 쓰거나 뭐 어떤 극단적인 것들을 하면서 인신 모욕하는 행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해쳐가면서 큐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나 방법이 바뀌었을 뿐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들이 있어왔다. 당하고 있다. 네. 근데 당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무서워. 그리고 또 자기 합리화가 겁내 강해졌어요. 이게 혼자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을 보통 많이 하게 돼요. 사고를 물다 보면. 근데 맞아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자기 합리화로 끝나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라는 거에 빠져들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트리거 같은 어떤 옆에서 유혹하는 존재가 이 빌런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 그것도 내가 언론 선동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게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이러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내가 약간 방향성을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쪽으로 가게 막 유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르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가 서창대가 된 기분이죠. 맞아요. 그리고 영화평도 그래요. 영화평도 내가 일바로 이 영화 쓰레기라고 딱 던지는 순간 그 밑에 저도 똑같아서 쭉 달리면 이런 거에 쾌감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첫 댓글의 맞아요. 중요성. 맞아요. 왜냐면 그게 커뮤니티 보면은 똑같은 게시물인데 첫 댓글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맞아요. 네. 그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다 그래. 어떤 기사나 이런 게 있어도 기사가 아니고 댓글을 저도 네. 먼저 봐요. 그래서 이 기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를 보고 아 이거 안 먹히네 하는 거 아니면 야 이걸 진짜 믿는다고 막 달리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댓글 앱을 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네. 첫 댓글이 엄청 중요해요. 좋습니다. 예. 뭐 하여튼 영화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또 해본 것 같고 그러면 DDR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이건 짧습니다. 게리 아시아. 게리? 아시아가 아닙니다. 아시야입니다. 예, 게리 아시아. 66년생 음악가고요.
필모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 영화로 데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하고 인간 합격, 카리스마, 강령, 주온 비디오판 원투, 토미의 리버스, 라스트 씬, 주온, 원혼의 부활 등 이렇게 하고 필모를 보면 그 위엔 별로 2009년까지 하고 별로 없는데 IMDb를 찾아봤더니 이제 현재까지 2021년까지 활동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름 들어서 알만한 게 없는데 묘한 거는 이분 작품 보면 포스터가 되게 핑크핑크해요. 네, 그리고 이게 휴지끈이 좀 계신 분들은 알만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마사키 마고 아니 짱이라든가. 아니, 어떤 영화에 아니, 음악 감독님이 작업한 영화에? 이 사람이 음악 감독 작업했는데 그 영화가 되게 핑크핑크한 영화들인데 하마사키 마오가 나오든가 쿠레야 하스미가 나온다든가 이름 들었을 때 아시는 분들은 휴지끈 계신 분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주연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영화라기보다는 어떤 영상물 비디오물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좋게 표현하면 되게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비디오 영화가 아까 주원 원투도 그렇고 네. 비디오 영화들이 있고 근데 대단한 건 그걸로 헐리우드 작품에서도 같이 참여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자유로운 영혼 같고 이 사람 이 영화에서 보면은 뭐 음악으로 이런 구다리는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음향 효과가 많이 도드라지는데 아마 사실상 감독이 그냥 선곡을 하고 이 사람은 그냥 음향 효과를 때려 박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떤 음악적 영향력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번에 그 크레딧을 보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행보도 별로 기대는 안 되고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살까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잖아요. 어떻게 보면 큐어라인 영화와 핑크핑크한 영상물과는 괴리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왔다 갔다 할 정도고 또 하나 그 사람 쓸 정도라면은 뭔가 있는 사람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정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한 것 같은데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다음에도 약간 좀 이런 스릴러물들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또 한때 또 공포영화를 한번 맛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한참 오래됐지만 근데 그러니까 공포 영화 쓸만한 게 잘 안 나왔어요. 요즘에 별로 없어.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어. 얼마 전에 뭐 주인가 뭐 이런 뭐 공포 영화 있었는데 그것도 뭐 형편 없다고 하고 부천 판타스틱에서 좀 인기 있었던 공포 영화 없었나요 혹시 이번에? 근데 저도 제가 공포 영화를 막 즐겨보지는 않다 보니까 이번에 맨이 아무래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하고요. 그 반응이 워낙 좋더라고요. 알렉스 가랜드 감독 거. 네, 개봉작이기도 했고. 그렇군요. 네. 맨 조만간에 개봉할 것 같은데 그거랑 사실 개봉작들만 얘기하면 이제 7월 말부터 해서 비상선언, 한산, 외계 플러스인 왜 제목 그따위로 줬는지 모르겠어요. 외계인 아니고 외계 플러스인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놉도 나오고 그 하여튼 노비 그래도 뭐 약간 스릴러 공포 이쪽에서는 가장 기대가 되는 영화 중 한 편이고 하여튼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한국 영화들 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끼리의 이제 흥행 경쟁을 많이 할 것 같고 그거 말고는 큰 그 막 기대되는 야심찬 공포 영화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래도 굉장히 매력 있는 장르인데 얼마 전에 콜하고 니브모 얼굴이 보고 싶다를 봤거든요. 예. 근데 콜 같은 사실 니브모 얼굴이 보고 싶다도 약간 스릴러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콜 같은 경우가 조금 놀랬던 게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서태지 나오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릴러물 중에서 그래도 잘 만든 축에 드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라서 아쉬웠고 니브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이게 원래 연극이라면서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일본 영화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본을 보고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 희곡을 봤어요. 공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막 천안 없이 그냥 조명 그냥 한 공간 안에서 다 그냥 풀로 딱 정해진 시간대로 가는데 그리고 이 약간 영화에서는 손질이 좀 된 것 같긴 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그 희곡을 보고 싶어요.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역할도 그렇고 조금 난감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긴장감이나 반전 같은 게 되게 매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한번 서브컬처로 공포 영화도 한번 달았으면 좋겠어. 전에 한번 마터스를 조져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영화 좋죠. 네. 또 괜찮은 영화 나오면 또 다루도록 하고. 네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해백님은 보고 싶은 영화 있어요? 다뤘으면 하는 영화? 다뤘으면 영화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국 영화도 이제 앞에 나오니까 그런 걸 좀 다뤄봤으면 좋겠고 전 개인적으로 맨은 한번 볼 생각입니다. 맨은 알렉스 가랜드 국제영화제에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왜 개막작으로 이거를 선정을 했을까? 그리고 반응도 워낙 좋았고 그래서 한번 이거는 좀 보고 싶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포 영화들 중에 막
너무 더럽게 생긴 귀신들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외모주의자. 네, 너무 막 귀신마저도 네, 잘생겨야 된다. 아니 그건 아닌데 너무 막 끈적거리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매는 좀 그런 거랑 결이 좀 다른 공포 영화니까 한번 요거는 좀 보고 싶네요. 네, 그럼 매는 무조건 찜해두고. 난 귀신도 얼굴 본다. 참, 사람은 참 외모 지상주의가 이렇게 네. 무서운 겁니다. 후덜덜하네요. 귀신도 예뻐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주의 수고하셨습니다. 맞네. 스키를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